정보와 잘못된 정보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증상과 수치입니다. 수치. 어떤 간 수치 아니면 혈액 수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. 근데 어떤 수치를 가지고 건강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. 왜냐하면 몸이 완전히 망가질 때도 건강한 수치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수치가 완전한 지표는 아닙니다. 뭐가 있을까요? 증상이 있어요.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분명히 간 수치는 괜찮은데 간이 안 좋은 증상이 있어요. 그럼 뭐를 믿어야 될까요? 증상을 믿어야 돼요. 100% 증상 믿어야 돼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변에서 거품이 나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막 소변에 문제가 되게 많아졌어요.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갑니다. 근데 병원에 가니까 단백뇨도 없고 당뇨도 없고 신장도 괜찮아요. 그럼 우리는 안심을 하겠죠. 그죠? 일반적으로 안심을 합니다.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있는데 수치에만 안 나타난 거예요. 그럼 그때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? 증상을 믿어야 돼요? 수치를 믿어야 돼요? 증상을 믿어야 돼요. 진짜 만약에 내가 딱 한 번 일어났다 말았다 하면은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. 근데 지속적인 그 증상들 있잖아요. 근데 병원에서 안 나타나요. 어떤 경우는 1년 동안 그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서는 그 수치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.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괜찮은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전혀 괜찮은 게 아닙니다. 무시하면 반드시 큰 병이 올 수 있어요. 그런 증상 중에 백태가 있습니다. 백태가 어디 끼죠? 보통 혀에 끼죠. 혀. 백태, 설태, 흑태 뭐 이런 게 끼는데, 자, 백태 혹은 설태는 혀 표면에 이 오돌오돌한 돌기라고 보시면 돼요. 판판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죽은 세포, 그러니까 죽은 박테리아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안에 균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. 네, 그래서 입냄새가 누가 많이 날까요? 입안에 세균이 많은 사람들이 입냄새가 아침에 정말 많이 나는 거예요. 죽은 세포나 혹은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이 그 혀, 입 주위에 껴가지고 생기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혀의 백태는 거의 대부분 있긴 합니다.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이 백태의 양이 다른 거예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얗게 꼈다, 너무 두껍게 꼈다 그러면 분명 어딘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가끔 끼는 경우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늦은 저녁 식사 내가 만약에 12시에 밥을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낄 수밖에 없겠죠. 우리 아침에 밥맛도 없고 그죠.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난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데도 낀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보통 구강이 건조한 경우에 많이 껴요. 그래서 우리 몸은 특히 이 가슴 위쪽으로는 건조하면 안 돼요. 감기가 겨울에 잘 걸려요, 여름에 잘 걸려요? 겨울이 잘 걸리죠. 그 이유가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사실은요. 건조해서 그래요. 추운 거보다 건조한 게 더 문제예요. 사실은. 그러니까 건조할 때 바이러스나 세균이 활동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. 근데 이 구강이 건조한 상태에 침이 마르는 혹은 입마른병이나 구강 건조증들은 백태를 만들어요. 타액은 이 혀의 이물질을 씻어냅니다. 우리 몸에 이 생리학적으로 타액이요. 잘 음식을 많이 씹어 먹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대요. 실제적으로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이 입에 세균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특히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 분들 백태 낄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. 그럼 몸에 병이 걸릴 확률이 되게 빨라집니다. 입을 벌리고 숨을 많이 쉬잖아요. 되게 안 좋아요. 반드시 숨은 어디로 쉬어야 된다? 코로 쉬는 게 훨씬 좋습니다. 비염이 있는 분들도 백태가 잘 생겨요. 그래서 반드시 비염이 있는 분들은 코로만 숨을 쉬어도 비염의 한 20% 이상, 30% 이상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. 비염이 있는 분들, 축농증 이런 분들도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을 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위장이 좋지 않은 경우, 그러니까 위염이나 위암이 있는 경우도 아주 많이 생깁니다. 예를 들면은 위가 정상적 기능을 하지 않잖아요. 그럼 위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음식을 정상적으로 소화를 못 시키면 백태가 낄 확률이 되게 높아요. 그러니까 위가 굉장히 무리하거나 힘들다 그러면 백태가 무조건 낍니다. 그러니까 백태가 끼는 이유가 입에서 그 타액이 부족할 때 낄 수 있고요. 구강의 문제에 의해서 낄 수도 있어요. 입으로 숨을 쉴 때도 낄 수 있어요. 하지만 위가 안 좋을 때 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. 그러니까 백태 낀 분들은 식습관만 바꿔도 백태가 사라지기도 해요. 그 다음에 백혈병이 있는 분들도 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나는 분명히 식사 관리 잘하는데 왜 백태가 잘 끼지?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특히 면역의 문제가 있을 때 면역력이 약할 때 백태가 잘 낍니다. 특히 백혈구의 문제나 백혈병이 진행되거나 백혈병이 심해졌을 때
이런 백태가 자주 끼기도 합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. 그래도 백태가 잘 낄 수 있어요.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그렇고 그때 간이 망가지거나 면역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백태가 잘 낄 수 있는데, 자 이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소금물을 많이 마신다. 네. 근데 그때 소금물을 무조건 마시는 것도 좋지만 입에서 좀 머물고 있는 거 좋습니다. 그리고 소금물 가글도 정말 좋아요. 소금물 가글. 그리고 양치하실 때 소금물로 양치해서 혀를 좀 닦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. 보통 이제 균은 한 마리 균이 있다, 뭐 10마리 세균이 있다 하면 더 많이 끼게 됩니다. 계속해서 더 많이 붙게 되는,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백태가 진짜 많이 낀다. 그러면 우리가 저녁을 안 먹어야 돼요. 무조건 저녁 안 먹어야 되고 물을 하루에 내가 마시는 양보다 한 10% 이상 더 마셔줍니다. 그렇게 하면 거의 백태가 끼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안내자전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